이론 수업은 뭐 다 짧은 시간이지만 다 공부하셨었죠? 요약은 생략하고 막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아마 직류기에 대해서 공부하실 것인데요. 직류기는 직류발전기와 직류전동기로 분류되어 있는데 약 110문제가 직류기의 문제입니다. 오늘 빨리 나가면 한 90여 문제 나가겠죠? 90문제 정도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뒤에 다 준비되셨죠? 네. 문제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또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전기기기 문제 프리특강 문제 1번부터 보십니다. 직류발전기의 구조가 아닌 것 이렇게 물었습니다. 발전기의 구조, 전동기와 발전기 동일하죠? 원동기에 의해서 회전하면서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을 전기자라고 쓴다겠죠? 전기자는 2V의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을 전기자. 원동기에 의해서 회전합니다. 회전해서 2V의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을 전기자라 하며, 전기자는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철심은 주소 강판을 성취하는데, 주소를 함유시키는 이유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주소를 함유시키며, 얇은 강판을 성취하는데, 성취하는 이유는 와류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얇은 강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철심에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권선을 배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자에는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권선은 전부 다 연동선을 사용해서 절연을 해서 철심에다 배열하겠죠? 이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절단해야 될 자속을 만들어주는 부분을 우리는 계자라고 쓰죠? 일명 전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마그네틱 필드에서 이 계자도 똑같이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계자에서는 자기적 에너지의 흐름인 자속을 만들어주는 부분을 우리는 계자라 쓰는 것이죠. 자속단이 웨버가 되겠죠. 계자도 똑같이 계자 철심과 계자의 철심과 계자 권선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권선으로 이루어지는데, 계자 철심은 일반적으로 연강판을 그냥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속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규소를 많이 함유시키지 않고 그냥 연강판을 성층해서 쓰는 것이 계자 철심이며, 여기에 연동선을 절연해서 감아놓으면 전자석이 되는 것이죠. 전류를 흘려주면 자석이 되는 것.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얇은 강판들이 이것을 성층하는 것이죠. 성층해서 여기다 권선을 감고 전류를 흘려주면 무엇이 됩니까? 이게 전자석이 되는 것이죠. 전자석. 여기다 철심에다가 이렇게 권선을 감고 전류를 흘려주면 자석이 되는데, 여기 계자원선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계자전류라고 쓰고 있습니다. 계자원선에 흐르는 전류를 계자전류라고 해서, 이 항상 계자전류 IF에 비례해서 여기서 무엇이 유출되어 나온다? 자기적 에너지의 흐름인 자속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자속을 절단하게 되면은 전기자에서 기전력이 유도되는 것이 직류발전기죠. 이 전기자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은 무엇입니까? 교류인데,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부분을 우리는 정류자라 이렇게 이름 붙여놨습니다. 정류자. 정류자는 전기자에서 만들어지는 교류 기전력 AC를 다이렉트 커런트 DC로 변환시켜주는 부분을 정류자라. 이렇게 해서 직류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3대 요소를 들라면은 전기자, 계자, 정류자가 되는 것이며, 이 외에 브러시와 개철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직류기의 구조라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럼 거기 구조가 아닌 것은 계자권선, 전기자권선, 전기자철심은 전부 다 직류발전기의 구조에 해당되는데, 내철형 철심이라는 것은 우리 변압기에서 내철형과 외철형으로 분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철심의 배치 동료에 따라서 내철형과 외철형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에서 직류기의 구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 3번이 되겠죠. 문제 2번 보십니다. 전기기계의 철심을 성층하는 데 가장 적절한 이유. 전기기계, 예를 들어서 전기자가 있다. 전기자 이렇게 얇은 강판을 성층해서 쓰는데, 강판을 성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강판을 이런 얇은 0.35mm에서
0.5mm 되는 이런 강판을 성층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강판을 성층하는 이유는 와류선을 줄이게 하는 것이며 강판에다 규소를 함유시키는 이유가 있는데요. 규소를 함유시키는 이유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줄이게 하는 것입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철심에다가 규소를 함유시키며 직류기 같은 경우는 규소의 함유량은 약 1.4%대가 제일 많습니다. 1.4% 정도. 변압기와 같이 정지기에는 약 4% 정도의 규소를 함유시키거든요. 그래서 철심에 규소를 함유시키는 이유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줄이게 하는 것이고, 얇은 강판을 성층하는데 강판을 성층하는 이유는 무엇이 되는가? 강판 성층하여 사용하는데 성벽 쌓듯이 차곡차곡 쌓는 걸 성층이라고 쓰죠. 이것은 맨누리 전류, 와전류선을 줄이게 하는 것입니다. 와전류선을 감소를 위해서 얇은 강판들을 성층하는 것입니다. 강판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0.35mm에서 0.5mm대가 가장 많습니다. 정지기인 변압기는 전부 다 0.35mm를 쓰며 회전기일 때는 0.35mm에서 좀 용량이 큰 것은 0.5mm 정도를 많이 성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기계의 모든 철심들이 규소 강판을 성층하는데, 규소 강판을 성층하는 이유는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전류선 합해서 철손이라고 쓰거든요. 철손을 줄이기 위해서 규소 강판을 성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2번에는 철심을 성층하는 가장 적절한 이유는 와전류선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 2번이 되겠죠. 문제 3번 그냥 이해하시겠죠. 전기기계에 있어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은 규소를 함유시키는 것입니다. 규소 강판을 사용한다. 3번에 2번이 되겠죠. 4번 문제 보시죠. 다음 권선법 중에서 직류기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지금 현재 사용되는 권선법은 고상권과 폐로권과 이층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권과 파권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현재 사용되는 것, 폐로권, 닫혀있다 해서 폐로권, 고상권과 환상권이 있는데 전부 다 고상권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붓고자로 해서 여러분들 드럼 있죠, 드럼. 장구에 가죽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가죽을 지지하기 위해서 선을 배열했는데 선이 이렇게 배열됐죠. 이런 모양으로 권선을 배치했다 해서 고상권, 그리고 홈에다 2층을 놓았다 해서 2층권. 지금 현재 직류기에서 사용되는 권선법은 폐로권, 고상권, 2층권으로 사용되며, 여기에는 무엇으로 나눠진다? 모양에 따라서 중첩되어 가면 나왔다 중권과 파권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권선법, 폐로권, 고상권, 2층권이 드는 2번이 되겠네요. 답은 2번. 문제 5번 같습니다. 무부하에서 자기 여자로 전압을 확립하지 못하는 직류발전기. 무부하일 때 전압이 확립되기 위한 조건이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계좌전류 IF를 흘려주면은 유기기전력 E가 서서히 증가해서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게 계좌온선의 계좌저항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R로 F. 그러면 잔유자기에 의해서 잔유자기엔 전압입니다. 잔유전압 델타 E. 잔유전압이 흐르게 되면 계좌온선에 전류가 흘러가야 됩니다. 그럼 계좌전류가 흘러가고 계좌온선에 전류가 흘러가면은 자속이 증가하고 자속이 증가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 이게 전압의 확립 과정이거든요. 직류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 E는 무엇이 된다? 유기기전력 E는 A분의 Z P파이 60분의 NO이죠. 여기서 기전력 E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할 때 무엇에 비례한다? 자속에 비례하고, 자속은 계좌전류의 비례이기 때문에 이 계좌전류가 흘러가야만이 자속이 증가하고, 자속이 증가해서 기전력이 증가하거든요. 자, 그런데 일반 예를 들어서 분권발전기가 있다. 예, 전기자 혼선과 아마추어인 전기자와 계좌 혼선이 병렬로 되어 있는 발전기를 분권발전기라며, 여기가 이제 부하에다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부하가 개방이 되어 있어. 무부하 상태일지라도 한 번만 여자시키면 잔유전압이 있고, 잔유전압에 의해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갑니다. 이렇게 계좌 혼선에 전류가 흘러가겠죠? 계좌 전류가 흘러감으로써 이렇게 전압이 확립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발전기? 분권발전기는 이렇게 전압이 확립될 수가 있는데, 직권발전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계좌 혼선과 전기자 아마추어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를 직권발전기를 하는데, 무부하 상태에서는 이 계좌온선에 전류가 흘러갈 수가 있다 없다? 계좌온선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부하 상태에서는 이 계좌온선에 전류가 흘러가야만이 전압이 확립될 수 있는데, 무부하 상태에서는 전압이 확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권 발전기는 무부하 상태에서 정상적인 전압에 도달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2번에 직권 발전기가 되겠죠. 무부하에서 전압이 확립될 수 없는 발전기, 직권 발전기.